안녕하세요. 세계 미스테리 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숨겨진 비극과 미스테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 인구 20만 명의 조용한 도시, 낮은 범죄율, 넓은 하늘, 그리고 서로의 이름을 모두 알고 지내는 다정한 이웃들, 그리고 이 평화로운 도시에서 여성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잡지 못했습니다. 목격자도 명확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시 전체가 거대한 침묵에 잠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도시 안에서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이웃에게 손을 흔들며 웃어주던 사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잔혹하게 희생된 여성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을 죽인 남자가 어떻게 20년 넘게 평범한 가장의 가면을 쓰고 우리 곁에 숨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범인의 주된 타겟은 도시의 외곽, 유흥가가 밀집한 이스트 스프레이그 거리였습니다. 그곳에는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티던 성매매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절한 말투로 접근해 그녀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친절한 이웃은 냉혹한 살인마로 돌변했습니다. 그는 인적이 드문 황무지나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을 총으로 위협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1997년 한 해에만 헤더 에르난데스, 제니퍼 조셉 등 수많은 여성이 이 일그러진 욕망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욕망을 채운 뒤 그는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 뒤쪽이나 관자놀이를 정교하게 저격했습니다.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 마치 소모품을 폐기하는 듯한 건조하고도 섬뜩한 행위였습니다. 시신을 유기하기 전 그는 자신만의 기괴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피해자의 머리에 하얀 비닐봉지를 씌우고 고무줄로 단단히 묶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을 옮길 때 피가 자신의 차에 묻지 않게 하려는 지독히 실용적이고 냉혹한 이유였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봉지 위에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마커를 들어 봉지 위에 조롱하듯 웃고 있는 스마일리 페이스를 그려 넣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서린 현장에 남겨진 그 섬뜩한 미소는 스포켄 시민들을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그의 범행에도 빈틈은 있었습니다. 1997년 발견된 제니퍼 조셉의 옷에서 아주 미세한 붉은색 카펫 섬유 한 가닥이 발견된 것입니다. 수사팀은 이 섬유가 1970년대 중반 모델인 쉐보레 콜벳의 순정 카펫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마침내 범인의 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2000년 4월 수사망이 좁혀지자 경찰은 로버트 리 예이츠의 집 마당에 굴착기를 끌고 나타납니다. 이웃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우리 마을의 영웅을 괴롭히지 마라. 그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버지다 라고 말이죠. 예이츠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의 경찰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굴착기가 마당 곳곳을 파헤치는 동안 수사관들은 예이츠의 완벽한 조경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유독 안방 창문 아래의 흙만 주변보다 미세하게 내려앉아 있었던 것이죠. 식물학자들의 분석 결과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곳에 뿌려진 나무 껍질 조각들이 인위적으로 파헤쳐졌다가 다시 덮인 흔적이 포착된 것입니다. 중요한 증거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수사팀은 굴착기를 멈추고 직접 삽을 들어 정밀 수색으로 전환했습니다. 그곳은 예이츠 부부가 매일 밤 잠을 청하던 안방 침대에서 불과 몇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창문 바로 아래 마당이었습니다. 정적 속에 검은 비닐봉지가 드러났고 그 안에는 1998년 실종된 성매매자 멜로디 머핀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예이츠는 그녀를 살해한 뒤 멀리 유기하는 대신 자신이 가장 잘 감시할 수 있는 곳에 묻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그녀의 무덤을 내려다보며 환기를 시키고 가족들과 평온한 아침 식사를 즐겼던 것입니다. 로버트 리 예이츠는 5아이의 아버지였고 미 육군 주방위군의 유능한 헬기 조종사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군인으로 기억했지만 법정에 선 그는 자신이 죽인 여성들을 취미생활의 타겟으로 묘사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 결과 그는 최소 15명 이상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0년 10월 그는 마침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년 넘게 스포켄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사냥을 즐기던 잔혹한 괴물의 종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진실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